경찰이 그럼 그동안 경찰국이 없었을 때는 중립적이었나? 독립성이 완벽하게 지켜졌나? 어떤 조직도 자신들이 외치는 중립성, 독립성 가지고는 안 되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반드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경찰 조직이 지금 14만이 넘는 대규모 네.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무슨 내무부의 치안본부 시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조직의 규모도 커지고 권한도 커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커진 권한과 규모를 적절하게 균형과 견제를 속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오히려 필요한데 네. 그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맞아요.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처에서 체계 내에서 경찰 조직을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담보할 수 있지 않는가. 경찰력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 말초까지 그쵸. 정말 담당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이 집단 행동이 갖는 그런 그 파급력이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도어 스태핑에서 국기문란이라는 용어까지 네.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실상 수사에 여러모로 개입한 것들이 많고 의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20대 국회 때도 경찰청 항의 방문 정말 많이 가지 않았나요? 그랬죠. 뭐 많이 갔었죠. 아주. 항우나 뭐 수사 개입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저런 뭐 드루킹 특검에 관련한 수사의 어떤 소극적인 대처랄지 수사 개입 뭐 여러 가지 개별 사건에 사실상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은폐나 회유와 뭐 개입한 정황들이 정말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 행정안전부의 어떤 공식적인 기능, 법 제도를 통해서 투명하게 저는 바꿔내는 방향이다. 내가 대통령에 도전을 하겠다라고 한지 정말 1년도 안 되는 시간 네. 만에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된 전례는 없어요. 네, 그 그렇죠. 얘기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빚이 없는 대통령이다. 그래서 소신껏 정말 어느 제 세력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소신껏 국정수행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좀 불리한 측면은 뭐냐면 이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같이 이제 희노애락 동고동락을 겪으면서 또 때로는 내가 너를 돕고 또 때로는 또 네가 나를 돕고 하면서 맺어진 끈끈한 어떤 전후의 동지애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소 좀 어려우면 뭐 뒷받침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또 국민들도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네. 저 사람들이 정치하는 스타일은 이렇구나. 뭐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모습을 곧 보일 거야. 이런 이제 어떤 예측, 네. 예측, 기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감을 잡기 늘 어렵다. 그렇죠. 늘 뭔가 새로운 그림이라는 네. 거죠. 그만큼 기대가 높은 만큼 또 어찌 보면은 이게 뭐지? 하고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그런 네.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은 초반에 이 지금 2개월 동안 이 새 정부가 들어서서 2개월인데 이제서 사실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부라고 하는 게 대통령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처 장관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어우러지는 하모니잖아요. 정책을 통한 그런 것들을 국민께 공식적으로 이렇게 마주보면 설명할 기회가 그렇죠. 이번이 이제 열린 처음인 겁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주목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지금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물론 야당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제 내용을 일정 정도 마무리하고 1%에서 2% 정도 상승을 했어요, 지지율이. 그래서 이제 여당도 일정 정도 내용을 극복하고 좀 전열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그런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정부가 실제 민생을 위해서 집행하려는 여러 정책들을 그런 설명하는 과정이 있다면 조금은 희망적이지 않을까. 사실상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징계가 갖는 그 징계의 취지를 사실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보를 하는 것은 맞죠. 지금 그 행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운명이라는 것이 사실 상당 부분 경찰의 지금 수사 그리고 이후에 이제 기소 여부 이런 거에 이제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이런 어떤 기계적인 어떤 법적인 그렇죠. 그런 것들을 떠나서 더 보다 광의의 네. 사실은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많은 부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기타 어떤 그 도덕적 또 재반 사회 여건 뭐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행보가 좀 위험할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청노조의 어떤 중요한 원하청 구조 문제랄지 아니면 하청의 재하청에 이렇게 하면서 저임금화되는 문제들을 좀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런 협상들을 좀 더 했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모두가 실패한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쨌든 강경투쟁으로는 결국 성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원칙을 조금 재확인하는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원하청 문제 또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덩어리가 큰 정말 오래된 해묵은 그런 이제 갈등의 어떤 그 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또 새 정부의 숙제가 될 텐데 이 푸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또 뭐만 하면 네. 어떤 그 제도만 건드리려고 하면 노동 탄압이라고 들고 나오는데 그동안 그렇게 친노동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더 열악해졌다. 특히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이 더 열악해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